네. 자, 이 시간에는 한 20분에 걸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우리 비유동 부채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우리 FAT 1급에서는 상당히 간단하게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좀 이거 여기 지금 이 교재에 정리된 걸 가지고 더 추가적인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퇴직금 제도라는 걸 한번 보면요. 퇴직금 제도의 경우에 회계연도 말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는 부채로 인식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퇴직금 제도가 이게 퇴직금 제도를 설명한 건 아니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제도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제도. 퇴직금 제도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퇴직금을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건 노동법에서부터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게 무엇냐를 설명한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바로 무엇이다? 결산 때 회계연도 말에 현재 우리 회사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준비해야 될 돈이 얼마인가?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회사는 우리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우리 회사는 얼마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해요. 그걸 뭘로 인식해야 돼요?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퇴직금 추계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5천만 원, 비유동 부채의 증가, 사변의 비용 처리. 예. 이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건데 왜 비용 처리하느냐? 우리 여러분 회계는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라고 그랬죠. 발생주의. 발생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 2021년 시점에 지금 12월 31일 날 퇴직금을 지급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근무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발생주의는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 종업원에게 빚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직원이 퇴사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당장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로 인식할 때는 의무가 발생하면 부채로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비용을 처리할 때도 기간이 경과되면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발생주의 입장에서 비용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니 이 5천만 원이 딱 1년 2021년도 1년 동안 근무한 퇴직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2년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된 사람도 있잖아요. 10년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할 때 기 설정된 거 시산표에서 확인하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 설정된 걸 빼고 나머지만 충당을 하는 게 그게 나머지만 단기의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면 우리 회사에서 근무한 지 10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 3년 된 사람, 딱 1년 된 사람, 이게 다 거기 섞여 있잖아요. 퇴직금이. 그래서 퇴직금 계산해가지고 그 시점에 우리 회사 지금 작년까지 설정해놓은 퇴직금의 충당 부채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회계 처리했으니까. 그걸 뺀 나머지만 회계 처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이 단기에 발생한 비용인 거예요. 그거를 추가적으로 설정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추계해가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비용은 어떻게 돼요? 단기 것만 딱 반영되는 거예요.
처음 원리가 여러분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 왜 시산표에 가가지고 꼭 잔액을 왜 확인했었지? 단기 것만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과거에 설정해 놓은 건 제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5천만 원 설정, 추계액이 5천 원인데 회계 처리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된 회사이거나 전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회계 처리 안 한 회사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설정해 놓은 게. 그러나 대부분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회사는 설립한 지 이제 1년 차의 회사가 아니라면은 다 잔액이 있겠죠. 그걸 뺀 나머지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결산분기에 문제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리고 2022년도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퇴직금이 500만 원이래요. 그럴 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종업원이 퇴직을 발생하면 2022년도 어느 날 500만 원의 현금을 줘야 되겠죠? 대변에 500만 원 자산 감소, 차변에 부채 감소. 이 사람이 근무한 그 퇴직금 급여는 작년 결산 때 이미 비용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퇴사할 때 또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자, 2022년 1월 달에 퇴사를 했다고 봐요. 그러면 2022년도에 근무한 것 때문에 퇴직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작년까지 근무한 것 때문에 퇴직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의 비용은 없는 거예요. 단기의 비용은 없고 작년에 설정해놓은 부채에서 빼주는 거예요. 빚을 갚았다. 이런 개념이죠. 부채 감소, 자산 감소. 그런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부채로 설정해놓은 게 퇴직금보다 작아버리면 그것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때는 또 퇴직금 지급할 때 차변에 퇴직급여가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볼까요? A사는 2021년 1월 1일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 회사야. 신규 회사. 개업을 했고 2021년 12월 31일 날 모든 종업원이 퇴직을 한다면 지급해야 될 퇴직 일시금은 100만 원이더라. 이게 퇴직금 추계액이 1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신규로 설립한 회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추계액 모두 부채 설정하고 비용 처리하고 이렇게 했고요. 설립한 지 2년차, 3년차 된 회사들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확인해가지고 그걸 뺀 나머지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됐죠. 법으로 아마 제가 알기에 노동법에서 300인 이상 고용하는 그 회사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그 정부에서 점점점 기준을 더 강화해가지고 100인 이상인가 이렇게 낮춰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든 사업자는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5인 이상 사업장도 다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노동부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지금 계획 이제 어떤 계획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00인 이상 또는 200인 이상, 100인 이상 해가지고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퇴직연금에는요, 두 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 유형 회계 처리.
첫째, 지금 확정 기여형이라고 했죠. 확정 기여형.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우리가 회사가 회계 처리한다는 건 뭐예요? 연금에 불입할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을 회사가 불입했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뭐 1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이렇게 쳐. 퇴직급여 10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불입했다고 봐요. 현금 100만 원. 퇴직급여가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되고요. 대변에 자산이 감소합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불입 시 불입액은 뭘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불입 시 불입액을 비용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연금을 불입하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이미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연금 불입할 때 비용 처리하고 나중에 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 또 비용 처리하고 이상하죠?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확정 기여형은요.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 회계 처리 안 합니다. 이런 회사는. 그리고 이 불입액은요. 연금 불입액은 종업원이 관리한다. 종업원이 그 보험회사하고 알아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종업원이 책임이에요. 관리하는 게. 그 연금액을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퇴직금을 회사 입장에서 미리 지급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퇴직연금에서 확정 급여형이 있습니다. 자,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 회계 처리는요. 불입액을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불입액을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100만 원을 불입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것이 100만 원. 그러면 이게 자산은 자산인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좀 특별한 자산이에요. 무슨 자산이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차감하는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차감된다.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가령 아까 5천만 원을 정했나요? 5천만 원이다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1,000만 원이 있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4천만 원만 설정해도 돼요. 요 자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 우선 분계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100만 원 기록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산 감소가 되는데요. 자, 자산 처리를 하는데 불이익은 자산 처리하는데 이 자산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차감 처리되고 차감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퇴직급여 충당 부채보다 초과하여 불입할 때는 불입한 금액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자산입니다. 자산인데 이게 특이한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큼까지는 그냥 일반 자산이에요.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초과하면 투자자산으로 표시해야 돼요. 투자자산으로. 자, 이것은요, 불이익은 회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업원이 퇴직한다 그러면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돈을 인출해가지고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원리냐면은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만약에 5천만 원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 5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모아놔야 되겠죠. 적립을 해놔야 되겠죠. 그 적립하는 자산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적립을 해야 될까요? 충당 부채까지.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큼은 돈이 적립돼 있어야죠. 물론 뭐 보통예금에도 있고 뭐 당좌예금에도 잔액이 있다 하지만 그거는 회사 운영자금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사용될 자금이니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좀 모아두는 것이죠. 그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요, 그 보험회사나 그 금융회사하고 회사하고 같이 자산을 관리하는 거고, 확정기여형은 회사는 불입만 하고 관리는 종업원이 직접 합니다. 그 연금을 어떻게 투자 활동도 할 수 있고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요, 불이백을 퇴직연금 불이백을 100만 원을 불입했다라고 하고 확정기여형이다 하면 회계처리 이렇게 해야 돼요. 확정기여형이야. 그러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현금이나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확정급여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산 처리해야 돼요. 불이백을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을 안 해요. 확정급여형은 설정을 합니다. 자, 요거 여러분 추가적인 사항이니까요.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유형의 회계처리.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확정기여형은 비용 처리하는 거죠. 비용 처리.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해서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회계년도 말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확정기여형은요, 이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회사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금융회사에서 이게 고지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불이백 얼마다. 그러면 회사가 그걸 불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일부만 불입하고 나머지 불입을 미처 못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불입한 것은 퇴직급여, 불입 못한 것은 미지급 비용. 불입한 것만이 아니라 부담금이 전부 다 퇴직급여예요. 부담금 비용 처리하는데 불입했으면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하고 아직 불입하지 못한 것은 결산 때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확정 기여형 불입할 때 뭘로 처리했느냐?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거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비용 처리한다. 개정 과목은 퇴직급여다. 네? 퇴직급여.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 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에 보고기간 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확정급여형은 부채 인식을 한다. 회계 처리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보고기간 말 이후에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 퇴직연금 합계액의 현재 가치를 측정해서 퇴직연금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용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계좌의 이름이 그 금융회사마다 상품명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 회사는 계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표시해라.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인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금, 아까는 그 급여로 처리할 때는 미지급 비용 처리했죠. 여기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불입하지 못한 건 퇴직연금 미지급금. 여기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퇴직연금 운용자산, 미지급금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초과했을 때는 그거는 투자자산 계정 과목으로 표시하라.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사례는요, 우리가 뒤에서 문제 풀 때 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정리한 거, 우리 지금 퇴직연금 제도의 두 가지 유형,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공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장기 미지급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